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논란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정보 사정당국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둘 모두든 공안머리에 집착해서 외교 문서까지 위조해가며 인격 살인을 저지른 집단으로 낙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 연결해서 쟁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논란의 당사자, 간첩 혐의를 받았던 유유성 씨의 혐의 내용은 일단 1심에서 간첩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뒤로 하고요. 오늘은 예. 증거 조작 논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며칠 전부터 우리 외교부가 논란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가 논란에 휘말린 배경, 우선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은 이번에 중국 정부가 위조되었다고 확인해준 서류는 총 3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가 바로 유우성 씨가 북한하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한 그 기록을 담은 조중 출입경 기록입니다. 근데 이 서류를 검찰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국정원이 선양주재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중국 정부로부터 받아서 자기네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서류는 뭐냐면 이렇게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에 대해서 유우성 씨의 변호인들이 위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검찰이 다시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이 적법하게 발급된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다가 또 제출했는데요. 예. 이 서류는 외교부, 그다음에 선양주재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중국 정부로부터 받았다라고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류는 뭐냐면 또다시 이제 유우성 씨 변호인들이 위 두 가지 서류, 그러니까 출입경 기록하고 그 출입경 기록에 대한 확인서 모두가 위조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유우성 씨가 직접 발급받은 출입경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니까 예. 검찰이 이제 유우성 씨가 제출한 출입경 기록이 틀렸다는 내용의 중국 당국에 공문을 제출합니다. 근데 검찰은 이 세 번째 이 서류는 국정원에 자신들이 요청을 했고 국정원이 선양주재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다시 중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 3가지 서류 모두가 검찰은 외교부가 직접 혹은 그러니까 외교부를 거쳐서 또는 외교부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교부의 관할인 선양주재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입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외교부에게 위조 서류 입수의 책임을 일정 정도 넘긴 거죠. 근데 외교부 장관이 위 3가지 서류 중에 두 번째 서류, 즉 출입경 기록이 사실이다라는 그 확인서만 자신들이 개입돼 있다. 나머지 2가지 서류는 모른다. 이렇게 국회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일었던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외교부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국정원 이 주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적어도 한 곳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예. 외교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나름의 그 방식으로 문제의 외교문서, 즉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했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위조된 서류를 취득했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이 3가지 서류가 다 위조됐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이상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 아니면 국정원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교부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면 나머지는 국정원밖에 없으니까 국정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또 짚어본다면요. 그 문제의 문서들, 그 내용 자체가 이미 틀렸거나, 위조된 거다라고 이제 중국이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허위의 내용으로 위조를 했다는 얘기도 성립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위조를 한 것과 또 허위로 만들어낸 거, 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법률 용어로 위조라고 하는 것은요.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마치 작성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해서 서류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3건의 문서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만들 권한이 있는 서류들이죠.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중국 정부가 아닌 자들이 마치 중국 정부인 것처럼 해서 문서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위조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요 단계까지에서는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느냐, 또는 뭐 허위냐, 이거는 이제 따지지 않습니다. 작성 권한만 따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했다라는 것은 공문서 작성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사실과 다른 공문서를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세 건의 공문서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위조면서 내용도 틀리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두 가지 다 문제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아닌 자가 마치 중국 정부인 것처럼 해서 내용도 사실과 다른 문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지금 뭐 사실관계는 중국 당국이나 또 우리나라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예. 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정상 발급한 공문이 우리 영사관이나 국정원 차원에서 위조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서류 중에 두 번째 문서, 즉 외교부가 선양대사관을 통해서 받아주었다는 문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문서인데요. 예. 외교부가 이제 선양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서 받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문서, 두 번째 문서의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이 선양주재 한국영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국정원 직원이 문서를 뭐 위조 또는 변조했을 가능성이 크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국회에서 답변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뭐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선양주재 영사관 외교부 관할 기관이다 보니까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위주로 지금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은데 뭐 특별히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국정원은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입장 내놓지 않고 그냥 적법하다는 내용만 지금 반복하고 있고 또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런 내용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왜 그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방어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진짜 방어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법정에서 밝혀질 만한 뭔가를 갖고 있는 건지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번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대검찰청이 이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진상조사팀을 구성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검찰도 관련이 된 사안인데 이게 대검찰청이 진상조사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될지가 의문인데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은 뭐 관련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일단 본인이 본인을 조사한다는 것인데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거기다가 지금 변호인들은 어떻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냐면 공판 과정에서 누차 이게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또 서류 입수 경위도 보시면 문제 제기를 하면은 다른 소리를 내고 문제 제기를 하면 다른 소리를 내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즉 검찰도 충분히 이게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밀고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이제 국정원이나 이쪽하고도 뭔가 연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변호인단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대검의 진상조사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검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쪽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미 이제 우리 측의 허위, 위조 의혹, 기정사실로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로 보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공안부가 위조 전모를 이미 파악했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 측의 새로운 입장이나 이런 부분은 변호인들께서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중국 변호인단들이나 아니면 저희 민변이 중국 정부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초반에 이제 형사 책임까지 묻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까지 다른 어떤 입장으로 변경됐다 이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국제법적이나 어떤 나라 대 나라의 관계에서 중국 쪽에서 이 허위 위조 이게 사실이라면 형사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요? 그러니까
중국의 형법은요, 속지주의가 원칙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국의 땅에서 벌어지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 자기네 형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예. 보호주의라는 것을 또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국의 땅이 아닌 곳에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를 하면은, 예. 거기에 중국의 형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이런 공문서 위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이상 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자국의 땅에 있었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건 이 공문서를 중국의 공문서를 손댄 사람에게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거기다가 우리나라하고 중국 간에는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도 체결되어 있고 또 한중 형사사법 공조조약도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적극적인 처벌 의지를 가지고 수사와 처벌에 나선다면은 우리나라도 협조해 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사적인 처벌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한마디로 이제 위조나 그 허위의 공문을 만들거나 발급한 사람이 그 누구로 밝혀진다면 그게 뭐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의 뭐 공무원일지라도 중국 당국이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우리나라의 협조는 필요합니다만 중국과 우리나라의 외교 관계상 만약에 중국이 요구하면은 우리나라가 거부하기 되게 어렵겠죠. 예. 예.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히 새누리당의 좀 분위기를 보면 그 여러 의원들이 나서서 뭐 중국이 아직 선진국이 아니어서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입장들을 좀 밝히고 있는데 이런 발언들 그 국제관계에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큰일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그 중국을 폄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국정원과 검찰을 보호해주겠다는 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없이는 우리 경제가 버틸 수도 없고 또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이 없이는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을 그것도 국회의원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후진국이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이런 것은 외교적인 마찰도 빚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검찰이 진상조사 결과 또 중국 측에서도 뭐 그런 결과를 내놓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의혹의 당사자 중에 이제 국정원, 외교부가 좀 핵심이고요. 검찰은 좀 피해갈 수 있는 어떤 틈새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걸 진짜로 믿고 법원에 냈을 뿐이고 우리가 관여한 건 아니다. 이런 항변 가능할 것 같은데 물론 또 다른 견해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의 이런 항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그 위조 공문서 사건을 모두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닙니다. 변호인들이 의혹을 제기하면 다른 걸 내고 또 의혹을 제기하면 다른 걸 내고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호인으로부터는 그 서류들의 위조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밀어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1심부터 진술이 유가려 씨라는 그 동생분의 진술이 강요됐었다라는 거, 사진이 북한에서 찍혔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중국에서 찍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백 및 각종 증거에 대해서 좀 위조, 허위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또 검찰이 이런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단순히 몰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찰의 책임도 중하다. 특별히 이 과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지금 남재중 국정원장 그리고 황교안 법무장관 그리고 김진태 검찰총장 파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특별히 뭐 사퇴 촉구를 하신 게 아니라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뭐 자진 사퇴라는 건 아시다시피 뭐 징계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파면이나 해임을 해야 이게 진짜 사실은 어떤 징계를 받는 것인데요. 해임하고 파면은 약간 법적인 효과가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맞지만 파면의 경우에는 해임보다 이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될 수 있는 시기가 더 깁니다. 그러니까 5년이 더 지나야 공직 채용이 되는 것이 파면이고요. 해임은 3년만 지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파면이 더 중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파면을 해라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사실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파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급
말씀 앞에서 드렸듯이 중국은 이미 이 문서들 허위 위조다 이렇게 예. 밝혔고요. 예, 이제 우리나라 검찰은 이거 진상조사 결과를 내겠다,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만일에 중국 측의 발표와 우리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요. 예, 예. 한중간에 이게 어떤 마찰, 갈등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검찰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일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기 쉽습니다. 사실 이든 또 뭐 아니든요. 근데 아마 아니어도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중국 그 정부의 공식적 확인과는 정면으로 배치하면서 중국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마찰의 가능성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든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요. 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가장 바람직스러운 건 검찰이 사실 그대로 조사해서 사실 그대로 발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중국이 납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의혹 없이 남김없이 그 책임자들이 모두 밝혀져야 되는데 검찰로서는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을 것입니다. 예. 예. 네, 박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내일은 뉴스바가 중국을 다녀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중국을 다녀온 민주당 관계자 한 분을 모시고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새로 확인된 사실이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